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딸만 낳는 유전이 있는지 저희 엄마도 딸만 셋을 낳았죠. 친정집에 가면 저희 세 자매 그리고 제 딸들, 여자 조카들까지 11명이나 됩니다. 흔히 말하는 딸 부잣집인 셈이죠. 아버지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아들 있는 집을 부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사니 얼마나 행복한 남자냐며 오히려 자랑하시는 편이죠. 친정집에 오는 다른 자매들은 다들 남편들이 있습니다. 형부, 제부 둘 다 가정적이고 퍼스트 레이디 주의자입니다. 제 남편과는 완전 결이 다른 사람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저의 전 남편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친정집에서 남편이 없는 사람은 저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고 주눅이 든다거나 뻘쭘하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한 이후로 홀가분하고 세상 편하답니다. 그동안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친정에서 다 모였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겨웠던지요. 사위 하나 잘못 들여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음고생이 많았었죠. 특히 아버지가 전 남편의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참다가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니 전 남편에게 시원하게 쌍쇼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속이 다 후련하시다며 V자를 그리셨죠. 얼마나 참고 사셨으면 딸내미 전 남편에게 할 말 하시고는 기쁨의 V자를 그리셨을까 싶네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결혼한답시고 불효를 했던 것이죠. 남편 부모에게 남편 대신 대리 효도하느라 친정 부모님께 불효했던 못난 딸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불효를 저지르지 않아서 다행인가 싶습니다. 남편의 강에 못 이겨 대리효도하면서 겪었던 황당하고 말하기 부끄러운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 가지 셀프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 단무지, 그리고 효도랍니다. 비난의 대상은 당연히 남편들이었고요. 정작 남편 자신을 효도하는 거리를 두면서 아내에게 시부모에게 대한 효도와 지극한 공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었죠. 그 쇼프로에 나오는 대리효도 사연들이 모두 저와 전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저의 전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않으면서 주댕이로만 효도를 찾는 인간이었습니다. 시댁에 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만 방문하고 평상시에는 간혹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고 싶어하니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손주 재롱 좀 보이고 저보고는 부모님 잘 봉양하고 오라고 종종 그랬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남편이 하도 바쁘다고 하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 남편 말에 따르곤 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잔소리에 정신교육 받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지랄 맞은지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이혼하고 나니 도대체 나는 왜 바보 천치에 말미잘처럼 살았는지 후회되더라고요. 하나 보잘것없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 조아리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의 자존심이며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산 어리석은 세월이었죠. 그걸 진지게 깼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막급합니다. 제 삶은 한마디로 민폐녀였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좋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정말 이제 허우대는 말짱한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들 모임이나 데이트하러 나갈 때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다들 제 남편을 힐끔거리는 느낌이 좋았었죠. 운동을 워낙에 좋아해서 몸짱이었고 말솜씨는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하는 농담마다 빵빵 터졌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은 저보고 무슨 남자복이 있어서 쭉쭉 빵빵 멋쟁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냐고 시기 어린 말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뱉었었습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람 보는 눈 더럽게도 없는 그 친구들에게 남편을 더 예쁘게 포장해서 집 앞까지 정성스럽게 배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곤 그랬겠죠. 옛다, 똥 받아라 라고 말이죠. 그 기집애들 백날 첫날 자기들 남편감들은 저의 남편만큼 섹시하지가 않다나 매력이 없다나 하면서 헤어진다고 엄살들을 떨더니만 지금은 아주 입 찢어지게 하하호호 거리며 알콩달콩 살면서 이혼 여인 저를 전염병에 걸린 사람 마냥 멀리하더라고요. 그 기집애들에게 제 남편 던져주고 그 친구들 남편 중 한 명 뺏어왔다면
저도 하하호호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똥을 금이라고 착각한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았던 남편은 저를 무슨 하녀 부리듯이 했어요. 제가 싫어, 안 해 하는 꼴을 보지 못했죠. 남편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기 일쑤였죠. 나는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 뒤지며 반찬 꺼내 먹는 꼴불견 짓거리 못해. 난 청소 같은 것도 안 해. 그런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야. 난 우리 집에서도 30평생 그렇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 피가 어디 가겠냐? 그런데 네가 뭔데 나보고 바꾸라 말아야.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이따위 결혼 안 했지. 너도 생각이란 게 있으면 내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변하길 바랬던 거냐? 처음부터 그럴 마음가짐이었으면 나를 붙잡지 말았어야지. 너도 알다시피 나 여자 많았다. 발에 치이는 게 여자였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럼 당장 이혼해. 이혼하자면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넌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 대신 위자료는 네가 물어라. 야, 솔직히 네가 외모가 되냐? 아니면 대가리가 겁나게 좋아서 돈을 잘 버냐? 평범하다 못해서 못난이에 불과한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지적지해야지. 결혼했다고 나에 대한 소유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착각하나 본데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약해 빠진 그런 남자가 아니야. 여자 치맛바람에 살랑거리는 꼴 같지 않은 남자들이랑 다르다고? 어디서 기어올라? 저는 참 자존감이 낮은 여자였습니다. 남편 말대로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그저 그런 여자였거든요. 언니나 동생은 머리가 좋아서인지 똑같이 공부했는데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 별종으로 태어났는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노력해서 쌓은 실력 이상이 절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언니나 동생에게 열등감도 있었고 친구들이나 다니던 직장의 여직원들에게도 묘하게 꿀리더라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점점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형부될 사람에게 말해서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당시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형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진 않더라고요.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저를 형부네 직장 사람들과 엮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전 언니의 남자친구가 되게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였는데 언니 눈치도 없이 같이 만난 자리에서 계속 저에게 왜 남자를 빨리 소개해주지 않느냐, 자기 말을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형부될 사람을 쪼았었죠. 언니 성격이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걸 형부가 견뎌낼 리 없었고 결국 형부는 만만한 거리처 중에 인물 좋고 싹싹한 사람이었던 남편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를 형부가 남편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 번 만나보고 대화해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면서 최소한 5번 데이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약속만 지켜주면 그 다음 분기 소모품 입찰해서 남편 회사에 가점을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회유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실적으로 남편은 그렇게 쪼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궁여지책으로 형부의 맞선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남편은 뚝심은 있었는지 저를 딱 5번 만나고 뺀지를 놓았습니다. 형부는 약속한 대로 남편 회사에 납품권을 준 모양이더라고요. 저와 딱 5번 만남에 실적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또 실적을 요구했고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노릇이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제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형부에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해서 그리고 애정이 있어서 연애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 남편의 실적이라는 목적 때문에 저를 만난 것이었고 그리고 만나면서 정이 들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 시 남편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었냐고 물어보니까 애를 둘씩이나 낳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사랑 타령이냐고 꾸사리를 먹기도 했었죠. 이혼 후에 남편과는 처음 만남부터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은 제게 별로 정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있어서 사랑의 노예나 다름없는 입장이었기에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았었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이라면 내내 거리며 군말 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2주일에 한 번씩은 방문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가는 날은 손에 꼽았고 주로 남편 없이 들어가야만 했죠. 우선은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길 원했고 남편은 자기네 쏙 빠지면서 저만 시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효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성격 알지? 나보다 더 지랄 맞은 성격이야. 아버지가 처음엔 며느리 들였으니 늙은 엄마 대신에 젊은 며느리가 집안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1박 2일로 집안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다고 했어.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너라도 2주에 한 번 들어가서 그렇게 원하는 효도해 드려. 나는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꼰대 잔소리에 짜증만 나니까 여기 있을게. 그리고 아버지는 내 효도보다 며느리 효도 바라시는 거니까 너만 잘하면 돼. 알겠지? 그때 당시는 저도 항변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왜 시댁에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럼 공평하게 친정에도 2주에 한 번, 당신도 들어가서 얼굴 비추어달라고 욕을 했더니 콧방귀 끼더라고요. 넌 아들도 아닌데 네가 왜 하냐? 그래 원래 아들 없는 집은 첫째가 다 하는 거야. 있잖아 똑똑한 네 언니랑 대기업 다니는 잘난 니네 형부가 해야지. 그걸 내가 왜 하냐? 그리고 남자들에게 있어서 처가는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어. 공평이니 뭐니 이런 거 따지려면 혼인신고도 안 한 김에 여기서 찢어지자. 난 그렇게는 안 산다.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 반감이 있었고 특히 형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형부에게 들은 이야기로 형부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이해충돌 관계니 뭐라고 해서 이득을 주지 않아서 골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돌아와서 바로 그런 소리 들었으니 결혼식 한 지 열흘도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네요. 방금 결혼한 새 신부에게 이혼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남편에 완전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초장에 잡히고 만 것이죠. 남편이 또 갈라서자고 할까 봐서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여하튼 남편과 같이 잘 살아봐야지 하면서 말이죠. 시아버지와 남편의 바람처럼 저는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1박 2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집안 청소며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은 모두 제 몫이었죠. 시부모 사이에 어떤 약조가 있었는지 몰라도 시어머니 제가 시댁에 방문한 날이면 꽃단장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죠. 시아버지 성격의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때문에 오랜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했다면서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황혼 이혼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자신의 밥상만 제때 차려주면 시어머니가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딴지를 걸지 않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필요했던 것이며 제가 주말에 시댁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벼르고 벼르던 외출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저는 2주일에 1박 2일간 시댁에 식모를 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 남편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처음 몇 번은 전화하면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없는 날을 틈타서 노는 약속을 꾸준하게 잡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 집에 있는 건지 외박을 하는 것인지 알 턱이 없었죠. 그런 속상한 마음을 시부모님들에게 말해 보았자 시부모님들은 언제나 남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평일에 일하느라고 쇠가 빠지게 힘이 들었을 텐데 주말은 오롯이 휴식을 취해서 재충전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게 주말에 남편이 먹을 만한 음식은 해 두었는지 조사하셨고 만약 제대로 된 반찬이 없으면 마누라가 되어가지고 자기 남편 제대로 챙길 줄 모르는 여자라고 엄청 비난하더라고요. 저도 평일 내내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 들어와서 또 일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모님 모두 내 알 바 아니라는 투였죠. 그러면서도 남편 안 챙겼다고 타박을 하셨죠. 시아버지도 강성, 시어머니도 강성, 남편도 강성인 집안이었습니다. 모두 이기적이게도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첫째 임신하고도 내내 2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가곤 했는데 그때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임신 8개월째 만삭을 해서는 출퇴근하기가 여간이 힘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 주말에 또 시댁에 들어가는 날이었죠. 그런데 평일날 남편이 다짜고짜 저보고 시댁에 가보라는 겁니다. 너 오늘부터 3박 4일간 집에 좀 가. 엄마 여행 가는 거 몰랐어? 엄마 물론 지난번 들어왔을 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네가 생각이란 게 있으면 엄마 여행날 맞춰서 휴가라도 내야 할 거 아니냐.
네 머린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냐? 지금 빨리 들어가 봐. 아버지 족발에 소주가 땡기신단다. 난 일하느라 바쁘니까 네가 본가에서 며칠 있으면서 잘 챙겨 드려. 알지? 아버지 라면도 못 끓여 드시는 거? 너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실 거야. 그나마 엄마가 좀 늦게 나가는 바람에 점심까지 챙겨놓고 나갔으니까 망정이지. 어쩔 뻔했어. 떼밥 드시는 양반인데 저녁밥 놓쳤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회사에서 잘릴까 봐서 몸이 무거워도 휴직계 못 내고 꾸역꾸역 나와서 힘들게 참아가며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휴를 내고 당장 시댁에 들어가라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댁에 가려면 집에 들렀다가 버스 타고 또 지하철을 갈아타고도 1시간 20분 남짓 거리인데 가다가 퍼질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힘이 드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이번 한 번만 남편에게 가보라고 했더니 막말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애뱉냐? 왜 나한테 너 힘들고 징징대고 난리야. 시댁 챙기는 건 네가 할 일이잖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너 나랑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서로 불편한 거 몰라? 너 정말 머리가 텅텅 비었냐? 네가 알아서 본가에서 잡소리 안 나오게끔 해야 할 거 아니야. 찡찡대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며느리가 돼가지고 효성이 부족해. 서글픔에 격해지는 감정을 누르고 남편 말대로 족발을 사들고 털레털레 시댁으로 갔습니다. 흥분했다가 혹여나 뱃속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좋게 좋게 생각을 하자고 굳게 마음 먹었었네요. 응급으로 휴가를 내고 집에 가서 며칠 머무를 짐을 싸고 족발을 사들고 시댁에 가니 아버님은 저를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사간 족발은 막걸리 안주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네요. 서러워서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했으나 자정쯤 가까워서 집에 들어갔다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회식을 하느라 술을 마셨다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며 영상통화를 하더군요. 남편은 취해서 비틀비틀 거렸죠. 그때 처음으로 정말 제가 이 남편과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입니다. 그 이후로 첫째를 낳고 육아하며 일하며 시댁 식모살이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둘째를 임신하고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은 둘째는 낳지 말자고 하더군요. 제가 직장을 관두면 당장 생활이 쪼들릴 것이라면서 주담대이자며 새로 뽑은 자동차 할부는 어떻게 하냐며 투덜대더라고요. 제가 뭐 미혼도 아니고 아이 엄마인데 아이를 지우자는 남편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뱃속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직장은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도 힘들고 첫째 돌보기도 힘들고 일도 하는 와중이니까 도저히 격주마다 시댁에 들어가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악에 받쳐서 남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낳기 전까지는 특별한 행사 아니면 시댁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였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홀몸도 아니고 갓난쟁이 키우면서 일도 하는데 격주마다 시댁에 가서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더 방방 뛰었습니다. 저희 가정일에 장인 어른께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면 안 되죠. 옛말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괜히 있나요? 제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장인어른이 아무리 집사람 아버님이라고 해도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할 권리는 없으세요. 오늘 하신 말씀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네요. 그렇다도 집사람 힘들까봐 이번 주부터 제가 실어 나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낳을 때까진 제가 차로 태워서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저도 집사람 아끼고 엄청 생각하고 있다고요. 남편이란 인간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언제 자기가 나를 그렇게 아꼈냐고 따져 묻고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살면서 입 밖에는 잘 꺼내지 못하면서 속으로 궁시렁대는 행동이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제가 남편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니 한숨조차 마음대로 쉬기가 어려웠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빈정이라도 상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화가 다 풀릴 때까지 한도 끝도 없었거든요. 했던 말 또 하고 말꼬투리 잡고 한 번 사람을 비하하기 시작하면 끝장이라도 볼 생각인지 사람 피말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약속대로 격주마다 저와 아이를 시댁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면서 후딱 가버렸죠. 시부모님은 주말에도 저렇게 바빠서 어쩌냐며 자신들의 아들이 처자식 부양하느라 등골이 빠진다면서 불쌍해했습니다. 불쌍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시부모님 봉양은 제가 다 하는데 효도는 남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주댕이로 효도하고 저는 남편 지시나 따른 하녀 취급을 받았죠. 시간이 흘러서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둘째 딸 출산하면서는 진짜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낳자마자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 허약해서 매우 작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관리를 많이 해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저의 탓만 같았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했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역시나 저의 탓을 했습니다. 넌 엄마가 돼가지고 마음을 넓게 안 쓰니까 애가 아픈 거 아니야. 임신했을 때 뻑하면 시댁 들어가기 싫다. 뻑하면 힘들어 죽겠다. 태교를 잘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쓴 애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아니냐고. 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안 씨는 원체 튼튼해서 저렇게 자잘한 애가 나올 리가 없다고. 나은이 어떻게 하겠어? 살려야지. 결국 내가 다 건사해야 하는구만. 저 자식 돈 가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고. 앞으로 찍소리하기만 해봐. 주둥이를 꿰매버릴 줄 알아.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있지? 그건 다 내 통장으로 보내놔. 앞으로 이 집에서 나만 돈을 버니까 돈 관리는 내가 한다. 알아듣냐고 이 우둔한 여편네야. 장장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저를 위한 돈이었죠. 예전부터 퇴사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퇴직금 받아서 근사한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유럽 일주라도 했을 텐데 결혼한 몸이니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가고 싶었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앞으로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릴 생각을 하니까 깝깝해 죽겠는데 무슨 해외여행 타령이냐면서 1원 한 점 빼먹지 말고 퇴직금 명세와 함께 돈을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애가 아픈 와중이었기에 퇴직금 때문에 남편과 소모전을 벌이기 싫었었고 남편 말대로 어차피 우리 가족 생활비를 쓸 것이니 아까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퇴직금을 주었을 때 남편이 진짜 알뜰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죠. 우선 명절 선물만 해도 제가 돈 관리했을 때는 양과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선물도 같은 것으로 샀었는데 남편은 차등을 두더라고요. 시댁엔 30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 친정엔 3만 원짜리 스팸 세트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명절 끝나곤 친정 엄마가 회사 관두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평소 명절 같으면 명절 비용으로 30만 원씩 하던 애가 얼마나 사정이 어려웠으면 10만 원 했겠냐 하시더라고요. 명절 비용은 남편이 전달해서 저는 얼마가 들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정말 혹시나 해서 시댁에 들어가는 날에 시아버지께 지난 명절 용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하고 물어보았는데 시아버지는 대뜸 제게 100만 원이 부족하면 다음 명절 때는 200만 원 줄 생각이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월급 뻔한데 제 퇴직금으로 시댁에만 돈지랄을 하는구나 직감이 들었죠. 저는 저희 퇴직금이 허투루 쓰여지기 전에 이번만큼은 맞고 싶었어요. 마침 자매들이 그 전부터 친정 부모님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자고 했었거든요. 헝가리를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2주일 정도의 패키지 상품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먼저 자매들에게 그동안 미루던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자고 했고 3등분에서 한 집당 1,000만 원씩을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부모님만 부모냐? 그럼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어. 솔직히 처가에 능력 있는 첫째 딸의 사위도 있잖아. 그걸 3등분 한다는 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원래 첫째들이 다 하는 거고 모자라면 동생들에게 보태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넌 빠져. 너 돈도 안 벌잖아. 그렇지 않아도 말 나온 김에 잘 됐네. 네 퇴직금 이미 본가 부모님 괌 여행 상품 결제했어. 1인당 500만 원씩 들더라고. 두 분이서 1,000만 원 결제하고 나머지 짬푼돈 남은 것은 가서 사용하시라고 환전해서 바꿔드릴 생각이야. 그러니까 넌 이번에 빠져. 돈 없어. 저의 10년 노력에 고스란히 들어간 퇴직금인데 그걸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꿀꺽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친정 부모님 위해 사용할 건데 왜 저의 퇴직금으로 시댁을 위해 사용하는지 억울하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홀로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당연히 부모님의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부모님이 너무 잘 생각했다면서 이참에 이혼하고 제발 좀 편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는 아예 쐐기를 받겠다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 2시였죠. 내가 살다 살다 너같이 고약하고 못돼 먹은 놈은 처음 본다. 세상이 사이가 다 너처럼 그랬으면 딸 가진 부모들은 결혼 절대 안 시켰지. 그동안 네가 저지른 만행들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오죽했으면 우리 큰 사위가 저렇게 살다가는 제 명예 못 죽을 거라면서 강제로라도 이혼시켜야 한다고 난리를 쳤겠냐고. 우리 준비 다 해놨어. 이제나 저제나 우리 딸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면 바로 착수하려고 준비했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고 각오하게. 너나 니네 부모나 단단히 마음 먹는 것이 좋을 거야. 그 몇 년 동안 내 딸 종처럼 부린 값이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랑 애들 양육권민 양육비랑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네가 얼마나 벌고 니네 집에 재력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했을 때 이번에 다 털리고 나면 아마 너나 니네 부모나 재기하기 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이혼시킨다는 말을 그렇게도 하고 싶었다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통화 끝나고 제게 V자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부모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아버지는 형부와 함께 저의 이혼 소송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저보고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 궁리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오더니 그 주말에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까지 기껏해야 몇만 원 안 하는 스팸이나 참치캔 사들고 오더니만 결혼 인사 오는 것도 아니고 값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이밀더군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씩씩하게 친정 아버지께 협박을 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 거 제가 대신했습니다. 요즘은 과일 바구니 들고 이혼 인사 오나 보지? 그래, 우리에겐 딸들이 있으니까 원수가 지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혼하는 게 보기 좋겠다. 당신은 워낙에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당신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 구구절절 입씨름 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법정에다가 당신 이야기 적어서 제출해. 말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고.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내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내가 별똥 같은 인간들을 받으면서 살았거든? 그거 이제 안 할 거야. 절대로. 그러니 허튼 꿈 꾸지 마. 심각한 분위기를 깨달았던지 그제야 남편의 그 당당한 모습은 없어지고 친정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형부와 제부가 달려와서 남편을 끌어냈거든요. 남편의 그 옅는 표정을 보는 것이 통쾌하더라고요. 그 기세를 몰아 바로 시댁에 전화해서 시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머님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창거리가 없어서 재료 좀 사러 마트에 갔다가 어머님의 그랜저를 탄 어떤 젊은 신사분 손에 이끌려서 차에 탄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아마도 젊은 제비랑 바람난 것 같네요. 그리고요, 저 댁내 아들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께 돈 청구할 거예요. 격주마다 가사노동한 것이라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거 청구할 거니까 돈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돈 뺏기기 싫어서 명의 이전 해보았자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벌써 며칠 전에 지금 사시는 집 가압류 걸어뒀어요. 나중에 등기되면 확인해 보시고 이의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나중에 더 늙으시고 힘들어져서 먹을 것이라고는 설탕물만 들이키지 않으시려면 라면 끓이는 법, 밥하는 법 정도는 알아두세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딱 하고 봤을 때 옆에 계신 마누라 분이나 아들 자식은 분명 대기 병들면 저 멀리 어느 이름 모를 병원에 냅다 던지고 도망갈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언 같은 것이니 제 말 새겨 들으세요. 시아버지가 뭐라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시켰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심려 묵은 채증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뭐더러 미련하게 참았나 모르겠습니다. 진지게 질렀어야 했는데 너무 참고 살았었죠. 이혼소송은 친정아버지랑 형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정말 딱 그 정도 받을 거야 하는 만큼 다 받아내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성격에 양육비 제대로 줄 사람 아니라서 일시불로 땡겨받기로 했고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그리고 제 퇴직금을 유용한 것도 다 받아냈습니다. 워낙에 당하고 살았었고 그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작성한 일기장이랑 언니와 동생에게 메시지로 상황 설명한 것들이 모두 다 남편의 이혼 규칙 사유로 작용하더라고요. 시부모들에게는 격주마다 가사 노동한 것에 대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본인들도 양심은 있는지 제가 합당한 금액이라고 청구한 것의 3분의 1을 합의금으로 주더라고요. 법정에 나온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른 말도 아니고 자기가 언제 바람 피우는 것을 봤냐며 따지는 게 먼저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쥐어 터지든 말든 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대꾸도 안 했죠. 그 이후로 저는 딸들이랑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둘째 딸이 건강해져서 한시름 놓고 삽니다. 이혼할 때 받았던 돈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가게를 해볼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반려자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것 같지만 결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뭐 남편보단 강아지 한 마리가 더 낫겠다 싶거든요. 미련던 바보 같은 여자라 욕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저리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